제가 약간 급발진을 해가지고 내가 사귀자 하면 사귈 거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좀 눈치가 없었어서 인스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남자친구를 만난 썰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죠. 제일 먼저 립밤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츠비 립밤을 참 좋아하는데요. 버츠비 망고 립밤입니다. 이 옷은 한 며칠 전에 제가 리버모어 아울렛 가가지고 산 옷인데요. 귀엽죠? 쿠션을 발라줄 거예요. 오늘 사용할 쿠션은 정샘물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난 지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요. 시간이 진짜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미국에 지금 온 지 딱 3년이 됐어요. 처음에 미국에 학교에 왔을 때 다 궁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행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그 행사에 거의 1년 동안은 거의 빠짐없이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날도 어떤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전학생이니까 또 한국인이고 남자친구도 한국인인데 전학생이 그 행사에 온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나도 가야겠다, 걔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행사가 어떤 선생님 집에 가서 막 다 같이 게임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뭐 이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농구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말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때까지 남자친구의 존재를 몰랐어요. 왜냐면 걔가 저한테 말을 아예 안 걸었거든요. 남자친구 말로는 뭐 농구공을 내가 패스를 해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너무 미안하지만 저는 그때 그냥 다른 친구들과 심지어 다 남사친들이었는데 걔네 2명이랑 다녔으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남자친구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섀도우를 발라줄게요. 맥 제품이고요. 그 행사가 있었을 때가 9월이었는데 제가 학교를 입학했을 때가 8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학교가 시작하고 바로 한 행사였어요. 남자친구는 저와의 성과를 못 내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10월 31일 할로윈에 할로윈 파티가 있었어요. 제가 또 당연히 거기에 갔죠. 이제 남자친구가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거기에 온 거죠. 애기들이 하는 행사에 저희가 봉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그 메인 이벤트에 안 오고 그 봉사를 하는 데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할로윈 파티에도 가고 봉사를 하는 데도 갔어요. 막 게임도 하고 게임을 해서 이기면은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그런 봉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애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심지어 할로윈 파티에는 엄청 풀메에다가 예쁜 드레스 입고 막 꾸미고 갔는데 링기거리 하고 그 이벤트는 봉사였으니까 진짜 초췌하게 화장 하나도 안 하고 후드티 입고 그렇게 갔거든요. 이제 다른 고등학생 아이들도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남자친구도 있었던 거죠.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막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새로 학교를 다니니까 다른 친구들이랑도 친해져야겠다 싶어서 나도 같이 찍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동영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색하게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그냥 바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 할로윈 파티 전에도 막 제 인스타를 찾고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되게 찾아봤나 봐요. 근데 제 인스타가 또 제 이름으로 안 돼 있고 오로라 얀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찾고 이제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때 그 이벤트에서 남자친구를 제가 쟤라는 존재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구나를 인식하게 된 시점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럼 사진은 어떻게 보내줄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인스타그램을 줄게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을 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제 인스타그램을 따게 된 거죠.
한국 사람인지를 몰랐는데 인스타그램을 보고 last name이 한국 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말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고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사진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할로윈 봉사나 파티 가서 사진 찍은 분들, 나랑 사진 찍은 사람들 나한테 사진을 보내줘 이렇게 쓰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 스토리에 답장이 오는 거예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연락이 없었어요. 서로 연락이 없다가 남자친구가 그 후에 저한테 계속 인스타 스토리를 제가 뭘 올릴 때마다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답장이 막 그냥 뭐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 인스타 스토리 보면 이모티콘을 달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이모티콘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저한테. 한두 개면 뭐 그냥 공감하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막 5개씩, 6개씩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눈치가 없었어서, 왜냐면 저 모쏠이거든요, 여러분. 모쏠인데 이게 첫 연애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스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남자친구 팔로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스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막 고구마가 새 모양을 닮아서 웃기다고 올렸는데 거기도 막 이모티콘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 이렇게 자꾸 보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모티콘을 답장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는 그냥 읽씹을 했죠. 근데 나중에 저한테 막 되게 섭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답장을 하냐고, 안 그래? 블러셔로 눈가랑 볼에 좀 칠해주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좋아하는 감정은 1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저희 학교 애들은 배구를 진짜 많이 하는데 남자친구랑 저랑 배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막 공을 막 패스를 잘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호감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막 인스타로 이제 연락이 오니까 저도 뭐 답장을 했죠. 그러면서 뭐 배구 얘기를 주로 했어요. 배구를 뭐 해서 재밌다 라든지 뭐 기다려진다 배구 시간이 라든지 그렇게 답장을 했어요. 얘기가 되게 잘 통하는 애구나 싶어가지고 연락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연락을 하게 되니까 애가 무슨 태권도 국가대표라는 거예요. 비행기 자격증을 따려고 요즘 비행기를 몰고 있대요. 허걱스럽잖아요. 되게 멋있는 거죠. 막 너 멋지다, 최고다 이렇게 해줬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있고 라이프가드 자격증 게 있대요. 그래서 너 진짜 멋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플러팅을 해봤는데요. 소심한 플러팅인데 우리 둘 다 이 해 말까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겠지? 애인이 생길 수 있겠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꼭 생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남자친구가 자기 여사친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의미냐고, 이거 너가 생각해도 그린라이트 아니냐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의도가 보이는 말이긴 했죠. 어느 날 제가 배구를 하는데 손톱이 길어가지고 슉 이렇게 찔렀어요. 그래서 피가 났는데 남자친구가 옆에서 보더니 다쳤어? 괜찮아? 밴드 갖다 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괜찮다고 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밴드 갖다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랬더니 어딜 뛰어가더니 막 밴드를 갖고 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조금 더 팍스였다면 붙여줬겠죠? 붙여주진 않고 그냥 줬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자친구에게 호감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더 좋아지는 마음이 커졌어요. 학교에서 Secret Santa라는 이벤트를 했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전교생이 다 하는 건데 친구 이름을 제비뽑기로 뽑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줄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니또 같은 개념으로 그 친구한테 이제 선물을 주는 건데 그날 남자친구가 마니또 그 친구한테 시크릿 산타한테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크릿 산타 당일날 그걸 들은 거예요. 남자친구가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나는 선물을 못 받았다 오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어떡해요? 또 선물을 줘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수업 시간 열심히 해가지고 이따만한 헐시 초콜릿을 제가 상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남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줬어요. 아, 그 전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이 포인트 때문에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 계기인데, 배구 때문에 다쳐서 밴드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물리책을 꺼내려고 물리실에 들어갔는데, 남자친구랑 걔네 친구들이 2명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막 남자친구를 팔꿈치로 치면서 엄청 웃는 거예요. 나 때문에 웃는 건가?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ENFP여서 상상력도 풍부해서 아, 내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 그냥 우연으로 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 진짜 사람을 너무 티나게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웃으니까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책만 가지고 빨리 막 나왔어요. 빠른 걸음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시크릿 센터에 제가 그 똑같은 물리실에서 그 남자친구랑 다른 친구들이랑 거의 수업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떠들고 있었는데 제가 그 물리실에 들어가서 초콜릿을 주고 나왔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그 2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2줄이 있으면 책상이 2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첫 번째 줄에 저랑 짱친인 남사친 오빠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오빠가 같이 돌아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 막 놀리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면서. 그때 그 오빠랑 눈 마주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수치풀이었어요. 다 같이 놀러를 가게 됩니다. 남자친구랑 그 팔꿈치로 쳤던 그 친구랑 저랑 그다음에 여자친구들 2명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저희 그 5명이서 놀러를 갔죠. 그러니까 저랑 남자친구랑 그다음에 이 다른 남자애가 또 여기 여자애 2명 중에 1명을 좋아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좋아하고 이 다른 남자애는 이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간 거죠. 어디에 갔냐면 몰에 갔는데 몰이 뭐냐면 백화점 같은 곳이에요. 막 가면 옷가게 같은 것도 있고 버블티 마시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거기서 또 시크릿 센터를 했어요. 5명이서 우리 마니또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공교롭게도 저는 남자친구를 뽑게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쇼핑을 하러 갔어요. 뭐를 살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모자를 샀고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개봉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서로에게 이제 선물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선물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를 골랐으니까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주고 어떤 여자애가 저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저는 선물을 받고 그 팔꿈치로 친 그 남자애는 그 또 다른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제 남자친구는 마지막까지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당연히 이 남자애밖에 안 남았는데 얘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싶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한테는 선물을 다음에도 줄 수 있는데 너한테 주고 싶어서 샀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거죠. 왜 나한테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고 그 다른 여자애한테도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했어요. Okay, you guys go. Guys go next. Oh my god. Thank you. Okay, Anya, your turn. 니 안 해? 안 했어? 난 원래 해피인데 너한테 진짜? 왜? 그냥 살빼는 조금 이따 줄 수 있는데 선물을 주고 나서 여자애들은 또 집에 가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남자친구랑 다른 친구랑 뭐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제 남자친구 친구인 그 남자애도 집에 간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다 집에 가버리고 남자친구랑 저랑만 남게 된 거죠. 둘째 갑자기 데이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제 둘이만
노는 거 괜찮냐 물어봐서 저는 좋다고 했죠. 왜냐면 저는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모아놓은 공원이 있어요. 엄청 예쁜데 막 조그만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크리스마스 트리 구경을 엄청 열심히 했죠. 막 서로 사진도 찍어주면서 그 구경을 열심히 했어요. 원래는 피겨스케이팅을 탈까 생각도 하고 볼링을 할까 생각도 했는데 피겨스케이팅은 예약을 해야 됐었고 볼링은 그날 문이 닫아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걸었는데 되게 헛걸음을 한 거죠. 그래도 그 덕분에 남자친구랑 열심히 걸으면서 진짜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길 가다가 팔아서 핫초코도 사 먹으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는 인스타로 문자만 텍스트만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서는 항상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오기로 아예 나한테 말 안 걸어? 내가 말 걸어봐야지 이러고 막 맨날 먼저 하이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진짜 하이 인사밖에 안 했었는데 처음으로 긴 대화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이제 밥을 먹으면 어떻겠냐 얘기를 해서 밥집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자고 하면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어요. 저는 그날 돈도 많이 썼고 스테이크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냥 버거를 시키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스테이크를 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테이크를 시키고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또 얘기를 했죠. 형제 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냐, 너는 이제 대학은 어디로 갈 생각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갔어요. 아마 밥을 먹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공원에 밥을 먹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2년 전 일이라서 clearly하게 기억은 못하겠어요. 투명히 기억은 못하겠어요. 둘 다 이제 택시를 잡고 각자의 집으로 가는 거였죠. 근데 남자친구가 택시를 잡으면서 이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들어갈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너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내가 집 가면 전화를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 이러고 번호를 줬죠. 남자친구도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막 핑계를 대면서 위험하니까 번호를 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번호를 받고 저도 번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더니 이것저것 정리하느라고 못 봤는데 전화가 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남자친구한테. 그래가지고 뭐 조심히 들어갔냐, 뭐 잘 자라 이런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게 저의 첫 데이트가 됐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썸이었어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를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피겨스케이팅을 못했으니까 같이 피겨스케이팅을 하자라고 남자친구가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좋다고 그랬죠. 남자친구가 둘이서 갈래? 딴 친구들도 부를까? 했는데 저는 둘이서 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이랑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같이 놀았었던 그 남자친구의 친구, 남자애 걔랑 셋이서 피겨를 타러 갔어요. 근데 원래 남자친구나 저나 둘 중 한 명이 못하면 막 잡아주고 이런 재미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저는 잘 타고 그 다른 친구 한 명만 피겨스케이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웃기게 된 거예요. 따라가자. 빨리, hurry, keep going. 남자친구랑 저랑은 막 쌩 가고 그 친구는 혼자 막 빙글빙글 돌고 있고 잘 못 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Shit. Yes, I think so. 남자친구랑 옆에서 타면서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불쌍하게도
거기 구석에서 혼자 있고 저희 둘이는 피겨스케이팅을 타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랑 처음 손을 잡고 손을 어떻게 잡게 됐냐면 제가 타고 있는데 뒤로 타겠다고 했어요. 잡아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응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타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다시 갈 때 손을 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계속 잡고 탔어요. 타다가 꽤 오랫동안 손을 잡고 탔어요. 그때는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친구랑 그 다른 친구랑 저랑 셋이 있는데 진실 게임을 갑자기 하자는 거예요. 피겨스케이팅장을 나와가지고 자꾸 진실 게임을 하지 나한테. 그래서 진실 게임을 했어요.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저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요? 그래서 제가 있다고 했죠. 우리 학교에 있냐요? 그래서 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남자애가 제 남자친구한테는 막 저한테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는 신용을 취하라고 막 그런 걸 시키고 걔네 둘한테 뭘 시켰냐면 길거리 모르는 강아지랑 사진을 찍고 와라. 이걸 시키고 둘이 손잡고 거기 공원이었거든요, 거기가. 공원 한 바퀴를 뛰어다녀라. 사람들 다 쳐다보게. 막 이런 거 시켰고요. 막 푸시업도 하라고 막 시켰고요. 되게 희한한 걸 많이 시켰어요. 5, 6, 7, 9, 20. I just saw. I just saw. Squeeze. 아, 그때 제가 이걸 물어봤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너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언제 고백을 할 거냐? 그랬는데 그때가 12월 말이었어요. 12월 17일 막 그때쯤이었는데 1월 중순인가 말인가에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늦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때가 윈터 브레이크였는데 그럼 윈터 브레이크 끝나면 다시 학교 가면 너무 서먹서먹해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늦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네 누나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볼링을 치러 갔어요. 마스카라는 요거를 발라주겠습니다. 요번에 새로 샀는데 꽤 좋더라고요. 그때 둘이 데이트 때 못한 걸 다른 사람들이랑 다 했죠. 볼링을 치러 갔는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기다리려고 남자친구 아버지분 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에서 제가 약간 급발진을 해가지고 너는 나를 좋아하냐? 나는 너랑 애매한 사이로 지내긴 싫다. 나는 미련을 안 갖겠다. 친구를 해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내가 사귀자고 하면 yes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yes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렇게 사귀게 됐답니다. 그때가 12월 21일이었어요. 근데 한 1분 있다가 그 남자친구 아버지분이 오시더니 차 문을 두들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왔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나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할까?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아버님과 커피를 같이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 누나분 친구들이 오셔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삼계탕 집이었는데 이제 처음 사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어색어색 막 약간 설레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누나 친구 한 분께서 남자친구한테 이 친구는 너 여자친구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사귄 지 10분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맞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여자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요. 제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자친구랑 사귀게 됐는데요. 저는 제가 고백을 할 줄을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진실게임 때 자기가 1월 말에 고백을 하겠다고 했고 저도 그걸 기다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좀 늦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속마음이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빨리 남자친구랑 만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을 커플로 보내게 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진실게임 할 때 내가
너한테 언제 고백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너 한 1월 말이라고 했나? 응.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1월 말이었어? 왜 그때 12월 말이었는데 왜 1월 말에 한다 했어? 너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까 기다린 거야? 어.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 왜냐면은 나는 이미 너가 나를 이제 좋아하는 거를 너무 I was so certain that you were liking me. So I was like, I might as well just wait. But then, I waited. I tried to wait. 근데 갑자기 진실 게임 때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월 말이면 너무 늦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기다리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한 거야. 차에서.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가 선약이 있어가지고 하와이에 갔어요. 그래서 저랑 못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서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선물도 사다 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집사님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썹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알콩달콩 잘 지내면서 살고 있고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남자친구가 작년에는 학교를 다른 주로 다녀서 되게 장거리 연애를 했었거든요. 사귀자마자 얼마 있다가 남자친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저는 한국에 가가지고 그때 3달 반을 못 만난 적이 있어요. 다시 만나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때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서 살도 엄청 빠져있고 그때 군인이었어서 막 군복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머리도 되게 짧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친구랑 장거리를 하다가 요즘은 장거리가 아니게 됐는데 그래서 더 좋아요. 요즘 맨날 만나면서 남자친구가 일을 해서 저녁에만 볼 때가 많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뭐 영화 보고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속눈썹이 좀 내려간 것 같아서 뷰러로 한번 올려주고 립을 발라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거리를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기사 장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약간 365일 붙어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장거리를 처음 시작할 때 남자친구가 공군에 있어서 훈련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6주 훈련이었거든요. 6주 동안 전화를 못해요. 그래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고 전화가 딱 3번만 된대요. 들어갈 때, 중간에, 나갈 때. 근데 중간에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언제 연락이 오는지 몰라요. 나 간다 이러고 남자친구가 연락이 없길래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연락이 이러고 너무 슬퍼가지고 포기하고 잤어요. 그래서 낮잠을 한 11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하긴 했는데 딱 5분 전에 남자친구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6주 훈련 동안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3번의 전화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기회를 날린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엄청 울었어요. 두 번째 전화는 그 남자친구 누나분도 거기 공군에 계셨는데 시간을 알려주셔가지고 언제 전화가 오나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는 잘 받았어요. 제가 그때 거기 있으면서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엄청 많이 썼어요. 거의 14만 자? 그 월 타입으로 하면은 14만 자를 제가 쳤거든요. 제 핸드폰에다가 그냥 버스에서 이동할 때나 그럴 때 틈틈이 쳤어요. 우체국에 가가지고 국제 배송을 했어요. 그때 소포를 처음 붙여봤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는 군기지에 그거를 보냈죠. 근데 제 편지가 너무 장이 많아가지고 너무 두께가 두꺼워서 통과가 못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받았대요, 제 편지를. 그럴 거면 왜 보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 사진도 조그맣게 넣어서 보냈어요. 이제 훈련이 끝나고 6주가 끝나고 남자친구는 나왔죠. 더 애틋해졌죠. 그래서 매일매일 통화를 하면서 영상통화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냈죠. 남자친구도 그때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었거든요. 그때 막 자기 너무 죽을 것 같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막 편지를 썼었는데
지금 왜 안 써주나 모르겠어요. 많이 보고 있으면 좀 써주세요. 어쨌든 편지를 나중에 읽어보면서 또 기분 좋아하고 그랬죠. 이제 립을 발라줄게요. 립은 제가 최근에 선물 받은 립이 2개 있어요.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요거하고 요 디올 립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얘는 약간 립밤 같은 느낌이고 얘는 플럼퍼예요. 제가 플럼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건 써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글리터가 들어있어서 입술이 반짝반짝거려요. 얘를 2개를 같이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장거리여가지고 되게 애틋하게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10학년이었고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12학년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1년을 같이 보낼 수 있었잖아요. 1년 동안 학교에서 연애합니다. 좀 티를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티가 났어요. 그래서 학교 공식 커플이 되었고 남자친구가 그때 되게 사랑꾼이어가지고 제가 수업하고 있을 때 또 쌤들이랑 친하니까 남자친구도 들어와서 같이 앉아있어주고 막 그랬어요. 한국이었으면 안 됐겠지만 미국이어서 좀 가능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얘는 요런 색상이에요. 요런 색상? 남자친구가 떠나고 학교가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왜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으니까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죠. 요 플럼퍼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올 플럼퍼. 얘는 생로랑 제품이었어요. 얘는 디올. 발색이 진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좋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광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썰 갖고 돌아올게요. 안녕.